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이 장관 이름은 다 몰라도 요즘 장관이 누가 누군지 뭐 유명한 장관 몇몇 빼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검사들 이름은 많이들 압니다. 윤석열 때문 덕분인 것 같은데요. 추미애 덕분인가요? 평검사 이름까지 다 알아요, 요새는. 그 평검사 누가 정말 그 추미애의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검찰 내부망에. 이 정도로 검사들 이름까지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화제의 또 주인공은 박은정 검사죠.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 윤석열 감찰을 진두지휘하고 있죠. 중간에 간부를 젖히고 추미애의 직접 지시를 받아서 윤석열 감찰을 지금 2달 가까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박은정의 남편은 이종근 검사라고 이 대검찰청의 형사부장입니다. 박은정과 이종근 이 두 검사 부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은정이 한 2달간 윤석열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사무실이 엊그제 새로 취임한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용구 차관과 박은정 검사가 둘이서 이 법무부 사무실이 아니고 바깥에 이용구의 개인 사무실에 모여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진행해 왔다.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은 사무실만 빌려줬을 뿐 자기는 감찰 업무는 모른다.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왜 이용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차관으로 임명을 해서 투입을 했는지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이건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결하는 구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 누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요. 여기서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승부를 윤석열과의 승부에서 이겨도 얻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이 승부가 어떻게 되든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이승윤, 이용구, 박은정, 이종근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만 있습니다. 수준 이하의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총장 뒤에는 전체 검사들과 국민들이 있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좋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장점과 단점을 제가 아는 말씀을 드리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 포스트 노무현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임이 돼서 이 포스트 노무현을 준비한 정권 재탈환을 준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선임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노무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관계에다가 노무현과 개인적인 관계에다가 이미지가 좋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팬덤이 형성되는 그 이미지가 출발은 어디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상갓집에서부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갓집을 지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에서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음직스럽다라는 신뢰가 가는 사람 같다, 인상이 참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결정적인 건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장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백원우죠. 백원우가 욕설로 고함을 지르면서 여기 어떻게 네가 올 자격이 있느냐는 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걸 경호인들이 와서 막고 이랬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 와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깍듯이 사과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또 노무현 이후에 정권
탈환을 노리는 사람들, 친노 그룹의 이제 발탁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법과 원칙,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자기가 한번 생긴 원칙과 사람에 대해서는 잘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 속에 단점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유연하지 못한 부분은 이 원칙을 지키는 장점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대결한다.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싸움을 하게 되면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이 구도를 잡는 것이, 구도도 윤석열 총장이 결코 나쁘지 않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법치, 정의라는 구도를 잡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나 수준 이하의 추미애의 행동, 이승윤의 그 정권 비리를 막는 무리한 행동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덮어 그대로 연장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없이 법치가 아닌 인치, 사람에 의한 지배, 불공정의 구도를 안고 지금 승부에 나서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길게 보면요. 당장은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심하게는 공수처가 생기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살기 위해서 짧게 죽는다는 YS의 말도 있고요. 또 제가 윤석열의 어록 중에서, 윤석열 총장의 어록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와닿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신은 조직에 충성하지, 자신은 국가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법치와 인치의 싸움, 법의 지배와 사람의 지배의 싸움의 이 구도에서 질 수 없는 승부다. 길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부터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박은정 검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 감찰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 의혹요. 이용구 차관 어제 국회에서 이 박은정과 여러 다른 사람들, 검사들과 나누던 그 SNS 채팅방이 노출이 됐죠. 카메라에 잡혀서 망신도 당하고, 왜 얼마나 불공정한가도 드러내고, 또 거기에다가 그 같이 채팅을 한 사람이 박은정 검사가 맞느냐? 왜냐하면 채팅한 이름이 박은정의 남편인 이종근 2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종근 아니냐? 이런 여러 논란이 있어서 아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용구가 그 채팅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번 윤석열 총장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악수를 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수준이 추미애 수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승윤도 갖가지 무리수를 두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수준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용구도 그거 하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지금 불공정 나온 거는 제쳐두고요.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 악수냐 아니면 신의 한 수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윤석열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헌법 소원과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문재인이 말하는 공정, 절차의 공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자, 추미애가 북치고 장구치는 이게 공정한 거냐? 이 징계위가. 우리가 동네에서 싸움이 나도요. 그 싸움을 심판해 줄 사람을 찾을 때 제3자를 찾습니다. 그 싸움에 관련돼서 고발을 하거나 문제를 한 사람에게 심판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추미애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추미애가 지금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도 하고, 자기가 지금 징계위원 다 만들어서 징계위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게임이 있어요. 이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드러내는 계기로 헌법소원을 쓴 거죠. 이걸 악수라고 말하는 이용구. 하루 전에는 법무부 청사에 들어오면서 정말 징계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하겠다. 한 달 전부터 자기 사무실에서 박은정이가 와서 윤석열 감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가 된 겁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 윤석열의 문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썼다는 건데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의 문제는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얘기입니다. 박상기에게 윤석열이가 조국 전 장관 그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상당히 인사권에 개입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랍니다. 이용구의 개인 사무실에 박은정이가 가서 이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용구는 당연히 자기 사무실을 빌려만 줬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용구가 어디까지 개입이 됐냐? 그때 이런 소문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그 조사하는 작전팀 비선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많이 떠돌았죠. 그 비선 중에 한 명이 이용구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그 이용구가 지금 차관에 임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순위 뭐니 자기들끼리 지금 막 의논 중인 겁니다. 이게 불법 위법인지도 모르고 불공정한 행위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긴밀하게 지금 윤석열 쳐내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미 터져 나오면요. 이 사실 몇 달 전부터 개인 사무실에서 윤석열 감찰, 윤석열 쳐내기 작업을 해왔다라는 건데 이 사실들은 뭐 공공연히 지금 소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은요, 결정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원전 수사. 그 몸통으로 지적이 되는 뭐 그 작은 몸통이겠죠. 백운규 전 장관 변호인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하던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임명해서 징계위 당연직으로 참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그 징계위의 불공정성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이용구입니다. 물론 추미애가 다 하고 있다는 내용, 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구를 빨리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치내고자 하는 것은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건 문재인 정권도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예 드러내놓습니다. 거기에 변호인을 맡고 있던 사람을 지금 차관으로 임명해서 징계위 당연직으로 참가를 시킵니다. 징계위원으로. 이런 불공정이 어디에 있나요? 자, 윤석열 감찰에 비선그룹이 움직였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비선그룹들이 활발하게 몇 달 전부터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드러나야 될 건 다 드러납니다. 하나둘 이것이 확인이 되면 비선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뭐 제가 꼭 최순실 이런 이야기를 드러나지 않아도요. 뭐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만 쳐다보고 승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뒤로는 절대 다수의 국민과 검사들이 있다. 자신이 검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법치주의에. 조금만 윤석열 총장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좀 넓히면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 윤석열 총장은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온몸으로 그 앞에 서 있다. 고통스럽겠지만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문재인 대통령은 잃을 것밖에 없고 윤석열 총장은 얻을 것밖에 없습니다. 추미애에 이어서 이성윤에 이어서 박은정에 이어서 이제 이용구 차관의 수준과 불공정성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선그룹의 활동이 앞으로 얼마만큼 드러날지 또 원전 수사와 함께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